사회적 경제 기업의 모든 지식을 싹 틔워드립니다. 오늘의 교육 주제 ESG, 정말 핫한 키워드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국제적인 경영 이슈 ESG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이분 만큼 ESG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신 분은 몇 분 없을 것 같은데요. 임팩트 스퀘어의 도현명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ESG라는 용어가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 ESG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일까요? 예, 이 ESG라는 단어가 요즘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ESG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 유엔의 전 총장이었던 코피 아난 총장이 세상을 바꾸려면 기업이 움직여야 되고 기업이 바뀌려면 그 투자자가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2005년에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투자자들 회장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 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코피 아난 전 총장이 당신들은 환경, 사회, 윤리적인 거버넌스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라는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ESG 시작입니다. 그러면 ESG가 환경, 사회, 윤리 경영의 줄임말이 맞을까요, 대표님? 맞습니다. 거버넌스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좀 지배구조 이런 단어로 사용되지만 풀어서 한국 스타일로 설명드리자면 윤리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가깝습니다. 기업들이 직위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투명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라는 말씀이 맞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정해진 원칙, 규정, 위임되어 있는 사람들의 정당한 위치 이런 것들 고려한 윤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ESG라 하면 소셜, 사회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회적 책임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CSR이라는 저희가 단어를 원래 많이 쓰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둘의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SG와 CSR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누가 요청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은 좀 더 이 두 개의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CSR이라는 건 기업이 점점 힘이 커지고 갖고 있는 자원들도 파워풀해지면서 사회가 이들에게 좀 더 법을 넘어선 정도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책임적 개념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 있는데 너무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도로가 막혀요. 그러면 그 지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도로가 막히니까 불편하겠죠. 회사가 잘 되고 도로가 막히는 게 불법은 아닌데 니네 돈으로 좀 도로를 넓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예. 사회가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에 위임을 받은 정부가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ESG는 철저하게 투자자 관점이에요. 코피 아난 전 총장이 투자자를 모아놓고 당신들이 투자할 때 재무제표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가 환경 이슈는 없는지 사회 이슈는 없는지 윤리성의 문제는 없는지를 봐야 진짜 좋은 투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ESG인지 CSR인지를 구분하시려면 사회가 요청하고 있는 일이고 투자자는 관심이 없다. 철저하게 CSR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투자자가 좋아할 것 같아요. ESG입니다. 이 ESG와 CSR,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헷갈리는 단어일 것 같은데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대표님께서. 역시 전문가다우십니다, 진짜. 그 ESG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글로벌에 있는 탑티어 투자자들이 2015년쯤 돼서야 조금씩 ESG 펀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2018년쯤 돼서야 빠르게 ESG와 관련된 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문제가 심각해졌다. 우리나라에도 인구 문제, 빈부 격차 문제 등등의 사회 문제들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비즈니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 문제 때문에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 때 여행업이 망한 것처럼.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배경이고요. 두 번째 배경은 세상에 있는 이 세대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고도 성장기를 지나서 이제 지금의 MZ, 그중에서 특히 G라고 불리는 이 세대들은 어떻게 하면 더 노력해서 큰 성장을 이룰까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은 무엇일까? 좀 더 나은 삶에
지속 가능성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죠. 특히 중요한 건 직원들도 MZ라는 겁니다. 신규 직원들을 뽑는데 다 MZ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는 우리 회사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면 다닐 수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존이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IT 기업이 탄소 배출 저감과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에 청년 노동조합이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기업들이 좋은 인재들을 계속해서 수급하려면 ESG를 해야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금융의 변화입니다.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금융사들이 어쩔 수 없이 혹은 그게 맞기 때문에 ESG와 관련된 활동들을 시작합니다. 유럽에 있는 여러 이 연기금들은요, 본인들의 돈이 투자되어 있는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정책이 없다, 돈을 빼거나 아니면 주주권을 발동해서 이사회를 갈아버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금융적 변화는 기업들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서 ESG에 대한 요구가 생겼고, 마지막으로는 금융이 변화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ESG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G에서 E가 환경이라고 하셨잖아요.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사회공헌이나 윤리 경영에 대해서 좀 사례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더 개념을 더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S라고 하면 소셜이잖아요. 이 소셜이라는 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기업에겐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고객, 임직원, 관련된 정부 조직, 사회단체 등등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특징은 우리 기업이 하려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객들은 안 사, 임직원들은 퇴사해버려.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필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주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홈디포의 사례가 있는데요. 홈디포는 미국에 있는 웨어하우스 도매 컴퍼니입니다. 이 홈디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인테리어 업자나 건설업자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차량이 빠르고 또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놀다가 차량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선 자기네가 뭘 잘못한 건 아닙니다. 차를 빨리 몰으라고 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그 매장 안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매장 근처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회가 해결을 촉구하고, 홈디포에는 고객도 떨어져 심지어 내부에 있는 임직원들도 마음이 좀 좋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자꾸 다치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트너를 찾습니다. 그때 만났던 파트너가 카붐이라고 하는 놀이터를 만드는 비영리 스타트업이에요. 이들과 함께 홈디포 매장이 있는 지역 중에 교통사고 높은 지역 전역에 약 1000여 개 정도의 놀이터가 설치되면서 길거리 아이들이 다 놀이터로 갔겠죠. 네. 그러면서 거리에서 놀지 않게 되면서 교통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홈디포는 지역민들을 달래기 위한 비용들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S 중에서 지역사회를 만족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저희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견문의 눈을 넓혀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쥐사례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 쥐사례는 정말 보시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외부에 잘 공표를 안 합니다. 근데 엑손모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석유를 많이 쓰니까 탄소 배출 주범으로 자꾸 지적을 받겠죠. 돈은 많이 벌지만 멋지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2022년 2월, 3월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건 엑손모빌의 9개가 있는 이사회에 2.5개 정도가 행동주의 펀드, 사회적 목적을 갖고 있는 펀드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뭘까요? 본인들의 사업을 돈만이 아니라 윤리성을 가지고 전 세계의 흐름에 맞추어서 올바르게 추진하는 게 무엇일 수 있는지 이사회 구조에 대한 교체 등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 ESG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좀 붐이 되고 이슈가 되고,
ESG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쓴다라는 제 의견도 많이 들어본 것 같고, 반짝 유행하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제 의견도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현재 이 흐름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SG라는 단어는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맥락들이 한국 같은 경우에 더 심각해요. 왜냐면 한국은 2021년 10월에 시작됩니다. 이 붐이. 정말 왜 떴는지 모르게 순식간에 한 달 만에 1등 검색어가 되더니 지금 거의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당 내용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ESG의 급부상이라고 표현하는 영역인데, 한편에서는 악용되거나 대충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부에서도 ESG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사회적 가치를 챙기겠다, 윤리성을 챙기겠다, 좋은 이야기죠. 하지만 처음 말씀드릴 때 ESG는 투자자의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부엔 투자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ESG라는 단어를 폭넓게 쓴다는 것은 사실 적절한 활용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대충 쓰고 있는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ESG가 기업이나 투자자가 아닌 다른 종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컨텍스트는 한국에서밖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막 끌어오르는 그런 성향들이 좀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한국이 좀 늦게 출발한 거예요. 빨리 따라잡으려면 약간의 과열 조짐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진의가 무엇인지 오히려 고민하시는 게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ESG, 저희 사회적 가치와 좀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둘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대표님? 당연히 관련성이 있지만 또 구분하셔야 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앨런 머스크가 트윗을 하나 썼어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면 제가 아는 그 테슬라. 맞습니다. 네. 트윗을 하나 남겼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ESG는 스캠, 사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S&P 500이라고 하는 글로벌 재무와 관련된 이런 평가와 연구를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덱스가 나와요. 500개의 지속가능 지수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ESG 랭킹 1부터 500까지 뽑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엑소모빌은 탑 10에 들어갔고, 테슬라는 500위 안에서 퇴출됐어요.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대표님? 그렇죠. 그런데 500위 밖으로 쫓겨나고 정유 회사가 10위권 안으로 들어갔다. 맞습니다. 환경적으로 생각해보면 분명히 아이러니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이게? 앨런 머스크의 그 감정은 이해가 되지만 ESG와 사회적 가치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사회적 가치만 따지면요, 테슬라가 전기차 세계 1위, 사회적 가치 굉장히 막대하겠죠. 그런데 엑소모빌은 물론 거버넌스에 좋은 개선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석유를 만들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몇십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럼 왜 ESG에서는 얘는 탑 10, 얘는 500위 바깥, 이 결정이 나는지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ESG는 평가 방식이어서 예를 들어 이사회에 여성이 3명 이상 있으면 1점, 2명 이하면 0점, 1명도 없다, 마이너스 1점. 사회적 가치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한 영역에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점수적으로. 이런 특징들 때문에 테슬라의 장점은 그냥 1점 정도로 머무르게 되고, 엑소모빌이 갖고 있는 단점은 마이너스 1점 정도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편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슈가 더 중요한데요. 같은 산업군 내에서의 비교로 정유사, 석유 회사들 중에는 엑소모빌이 높은 점수를 받은 거죠. 근데 자동차 회사들 중에 전기차를 안 만드는 회사가 이젠 거의 없죠. 예, 맞습니다. 현대차도 잘 만들고 기아도 잘 만듭니다. 더 이상 테슬라가 ESG 평가 수준에서는 다른 전기차를 만드는 일반 자동차 메이커보다 더 높은 점수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ESG의 평가 중에 70~80%는 리스크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란 게 아니라 나쁜 걸 안 하는 것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테슬라가 몇 가지 문제를 맞이합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을 하다가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면 S 영역에 고객 안전 영역에서 마이너스를 받게 되겠죠.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해당 임원이 묵인해 버립니다. G 영역에서
윤리적인 의사결정 중에 임원이 묵인을 해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이런 감점들이 쌓여서 500이 바깥으로 쫓겨난 겁니다. ESG는 사실 절대적인 사회적 가치의 총량을 평가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얼마나 리스크를 줄여왔는지, 이 기업이 얼마나 동종업계 다른 기업보다 나은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사회적 가치랑 비슷한 방향성은 있지만 평가하고 측정하는 체계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도현명 대표님과 ESG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정말 알아듣기 쉽게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 주신 도현명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ESG에 어떻게 접근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